예, 오늘도 날카로운 시장 분석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무역 전쟁 이야기 좀 덜 하기로 했는데 뭐 안 할 수가 없네요. 계속해서 일단 네. 그에 따른 증시 글로벌 증시 반등 반응들을 좀 봐야 됐고요. 네. 오늘 나온 얘기는 또 외신에서 트럼프가 340억 달러 부과했고 160억, 500억 달러는 예고가 된 건데 그럼요. 예. 거기에다가 4배로 갚아주겠다는 뭐 2천억 달러어치 목록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네. 발표할 수 있다. 이 얘기로 지금 선물들이 좀 밀렸거든요. 네. 예, 얘기 좀 할까요? 왜 자꾸 중국은 미국하고 붙으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 네. 보이거든요, 사실상. 왜 자꾸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은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농민들이나 어느 한쪽으로 가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미 FTA가 결국은 누구한테 유리한 협상이었는지 미국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부인하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더 큰 시장 미국과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시장 대한민국의 페어 트레이드를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결국 누구한테 이익입니까? 결국 우리의 이익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더 큰 시장 과의 이제 이 페어 트레이드니까요. 그러면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갖다 파는 물건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미국에다가 갖다 파는 물건이 훨씬 더 큰 시장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소비는 전 세계 성장률을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 섞인 표현들이 사실 나오기 마련인 거고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중국이 미국에서 사오는 물건보다 미국이 중국에서 사오는 물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끊어내겠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양쪽에 피해 입는 거는 매한가지 일입니다만 조금이라도 피가 더 많이 흐를 쪽은 사실상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건드리는 쪽은 미국 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 쪽에서는 피해가고 싶지만 이제 G2의 위상에 맞춰서 반격은 또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죠.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이제 이 표 보지 말아요라고 예. 얘기했었던 그 표에 의하면 340억 달러는 이미 때려진 거고 예. 2주 이내에 160억 달러는 나올 거라고 이미 시장이 기정사실화 시켜서 보고 있는 거고요. 2천억 달러가 될지 5천억 달러가 될지 사실 5천억 달러 왜 하필 5천억 달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작년에 중국에서 총 수입한 금액이 5천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5천억 달러고 왜 하필 2천억 달러입니까? 500억 달러에 4배로 갚아주겠다. 그냥 찍어낸 가격이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2천억이 될지 5천억이 될지 이 2천억 달러, 5천억 달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국면이었다라고 한다면 340억 달러 딱 때려보고 나니까 이거 미치는 영향이 예상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다라고 느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분쟁의 약간 노이즈라고 할까요? 우려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피크아웃 되면서 미증시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보여줬었던 흐름과는 굉장히 많이 바뀐 그림들을 보이고 있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최근 유럽 순방을 돌았는데 예. 유럽권을 돌고 나서 마지막 일정일에 독일로 건너가 메르켈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중국과 독일의 무역협정 초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보도들을 보셨을 텐데요. 요즘 중국이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는 16일인가요? 16, 17일인가요? 네.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EU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지금 미국이 중국과 소위 1대1로 맞짱을 떴을 때
지금 좀 전에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국이 불리하기 때문에 오군을 만들고 아군을 모으고 예.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아군이 되어줄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를 또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일본 코멘트가 뭐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일본은 미국 편을 딱 들었죠. 지금의 무역 이 분쟁의 화근은 이 중국이 유발시킨 공급 과잉 때문이다라는 부분이라고 이 미국 편을 제대로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아군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참 좋은 아군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뭐 20% 관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만져서 중국이 1대1로 붙었을 때 불리한 부분을 EU의 힘을 더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뭐 공동성명이나 뭐 공동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적어도 미국이 이전보다는 공격 강도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냥 160억 달러 추가적으로 관세 나오는 것까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거고 그 이후 스케줄에 대해서는 워낙 협상이 끊어졌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합의가 나올 거야. 근데 합의가 아주 뭐 그냥 스무스하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벼랑 끝 전술에서 합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2천억 달러가 됐건 뭐 5천억 달러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2천억 달러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중국 입장에서는 진도 더 나가지 말고 우리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라는 이 어프로치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뉴스가 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당장 하루 아침에 정말 극적으로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뉴스가 되게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 뉴스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뭐 급반등을 끌고 오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그냥 타이밍 원래 주식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약간 움츠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뭐 얼마 전보다는 분명히 펴진 건 맞는데 지금 뭐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모멘텀은 약간 부족한 상태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가 2천억 달러 이런 얘기가 나와야 다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불리하게만 또 볼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과거 얼마 전 같은 파급력을 미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신에서 아침에 블룸버그에서 뜬 거 나오네요. 나오고 2천억 달러 관련된 부분 얘기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뭐 이미 사실 알려진 얘기고 모르고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봐야 하는 얘기고 이 얘기는 사실은요.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꺼내야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읽어야지. 아이고 그러면 또 시작이구나. 그러고 팔아 제끼는 그런 시그널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우리가 맨날 무역 분쟁, 뭐 무역 전쟁, 뭐 관세, 보복 관세, 뭐 이런 부분들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이제 매월 첫째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매월 첫째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는 항상 고용 지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요, 제가 고용 지표 얘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꺼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뭐 꺼내봤자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고. 근데 미증시 지금 보셨겠습니다만 굉장히 강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무역 분쟁, 무역 전쟁 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짙은 구름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달빛을 가렸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마치 예상을 한 거는 그냥 달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무역 분쟁 관련된 리스크가 피크아웃 움직임을 보이면서 곧 저 구름이 끝나면 뒤에 있는 달빛이 나올 거야라는 부분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원체 저렇게 강한 이유를 또 내부로 들어가서 호재성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번 6월 이 취업자 수는 가이던스 20만이 소폭 안 됐는데 발표치는 21.3만 나왔습니다. 그럼 고용지표 잘 나왔죠. 그러면 이 내 아랫집도 취직하고 윗집도 취직하고 옆집도 취직했으면은
점점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불러들이는 페이 값이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기 마련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이던스 잡고 있던 거는 2.8, 2.9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잡고 있었는데 2.7%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뭐 2.7이나 2.8이나 이렇게 읽으면 사실 할 말 없습니다만 시장이 예상보다 과하게 빨라질 금리 인상 속도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4차례 금리 인상을 얘기했고 운 좋으면 3차례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요 인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자극하는 모습들은 최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증시의 호재성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금요일 시장서부터 이격도 얘기를 꺼냈죠. 예. 그리고 나서 20일 이격 기준으로 96 밑에 가 있는 거 이거 뭐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기회였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금요일서부터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60일 이격 부분을 들고 나왔어요. 더 드라마틱합니다. 지금 60일 이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2015년도 뭐 미아나 난리 났을 때 그때보다도 더 처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요 몇 거래일 상황이 조금 끌어올리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레벨상으로 봤을 때는 과하게 좀 밀려 있는 구간이라는 거고요. 오늘 주로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표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 유출 나간 거 뭐 이거 우리 모르고 있는 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아르헨티나가 상황 안 좋았었다라는 거 알고 있고 뭐 터키가 어땠고 뭐 이런 부분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다 포함된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제외하고 아시아 EX 재팬 그러면은 선진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신흥국들의 이 주식형 펀드 플로우를 보면 4주 평균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옆 그림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뭐 얼마나 번질지 몰라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가던 그림이었다라고 한다면 소위 이 피크아웃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 피크아웃에서 유출세가 줄기 시작하면 뭐 자금의 흐름은 유입으로 바뀔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외국인 수급이 아직 돌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의 탄성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에게 뭐 요거밖에 못 올랐어라고 얘기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름이 영원히 달을 가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눌려 있는 그림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증시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2천억 달러 얘기가 나오면서 뭐 시장이 좀 골치 아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전보다 시장이 반영하는 강도는 훨씬 더 작을 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역 갈등과 관련된 새로운 노이즈들이 아침에 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반 상황에 그런 걸 반영하면서 좀 아시아 증시가 이겨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어쨌든 지금 관심은 반등의 강도 연속성 그리고 반등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물론 이제 반등이라는 제한이 달려 있긴 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종목들 좀 눈에 들어옵니까? 제일 손쉽게 지수를 트레이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ETF입니다. 네. 근데 이 ETF라는 거는 방향이 실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 ETF는 돈이 붙지 않습니다. 소위 레버리지 값을 들었으면은 연속성으로 시장이 올라가야 돈이 먹히는 거고요. 인버스, 뭐 2x 인버스를 들었으면은 연속성으로 시장이 빠져야 먹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한쪽으로 방향이 실려 있지 않은 국면에서는 시장이 올라도 레버리지가 수익률을 못 쫓아가고요. 시장이 빠져도 이 인버스 수익률이 못 쫓아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ETF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고 조금 더 방향이 명확하게 실려야 이제 레버리지 해보시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증권주가 시장 올라오면은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시장 올라오면 증권주는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베타값이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1 올라가면은 1보다 크게 올라가는 베타값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권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거래대금 1조 원당 이 증권사들의 ROE가 얼마만큼 변하느냐라는 부분의 표가 올라와져 있는데요. 그래요. 재밌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거래대금 1조 원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비해서 뭐 한 2조 가량 떨어졌거든요. 그럼 벌써 뭐 ROE는 좀 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떨어지는 폭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조 원당 ROE 빠지는 건 뭐 한 0.6, 0.6 좀 평균 잡아서 한 0.6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조 원 떨어지면은 사실 뭐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ROE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증권 업종 지수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최근 떨어진 레벨이라고 해봐야 뭐 과거에 보게 되면은 뭐 올라왔었던 레벨, 뭐 호조를 보였던 레벨, 그때 레벨보다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뭐 훨씬 더 상황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밑에 자막이 네, 뭐 쇼한세 부과 얘기가 나왔네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아침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단 네. 뭐 하겠다고 발표를 한 모양이죠, 미국이. 네, 빨리 했네요. 네, 조금 네. 더 뜸을 좀, 뜸 들이고 이제 카드를 쳐볼 줄 알았는데 굉장히 네. 빨리 발표했네요. 네. 뭐 얘기할 기운이 쏙 빠지는데요. 네. 하던 얘기 네, 하시죠. 그래서 시장의 베타값, 뭐 시장이 뭐 다시 무너지면 네. 증권주 안 만지겠죠. 하지만 시장에 대한 반등 기대감에 대해서는 뭐 유효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삼성전자는 뭐 월요일에도 뭐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요일날 삼성전자 왜 빠졌냐? 뭐 실적 때문에 빠졌냐? 그거 아니다. 실적 때문에 빠졌으면 월요일날 어떻게 올랐냐? 이건 수급으로 눌린 거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의 연수익률은 플러스 12%고요. 삼성전자의 연수익률은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실적 얘기가 여기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리고 삼성그룹 시끄러웠던 부분도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건 그냥 이 차익거래에 있어서 넘버원 종목이 시장 방향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LGD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사실 2만 4, 5천 원이면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방송 나와서도 그 얘기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뭐 최근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어제 광저우 팹에 대해서 OLED 이 생산 라인에 대해서 허가가 떨어졌죠. 1년 질질 끌다가 드디어 허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3%대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뭐 요즘 LGD 많이들 관심에서 멀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힘을 좀 내줄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시장 방향과 뭐 다를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시각 거의 없겠죠. 그러면 뭐 좋은 것만 있냐, 뭐 피해야 될 쪽은 없냐라는 부분 얘기해 보시면 저는 철강 데이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 미중 뭐 2천억 달러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무역 협상 물꼬를 텄었던 건 철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수출을 막냐라는 얘기서부터 사실 이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막았어요. 그럼 유럽의 반응이 뒤이어 나왔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유럽이 세이프가드 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으로 팔로가 막힌 철강들이 유럽으로 들어올까 봐 세이프가드 때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바깥으로 뿌려낼 부분들이 점점 줄 거고요. 그러면 그 줄어드는 이 철강 판로들이 어디로 들어오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대한민국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현지에서 열연 가격은 뛰고 있습니다. 뛸 수밖에 없는 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철강제들은 막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좋겠죠.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데이터가 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우려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우려감들이 높아지면서 비철가, 특히 구리가에서도 뭐 하락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뭐 무역 분쟁 얘기가
격화되면은 뭐 경제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빠지는 그림들을 얘기하겠지만 뭐 오늘 서두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2천억 달러 얘기가 추가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미쳐도 큰 폭으로 미치진 않을 겁니다라는 예상을 하면 그 노이즈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면 분명히 반등세를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통산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 긍정적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베트남 증시도 뭐 네. 아직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 뉴스서부터 좀 풀려야 그 다음 스토리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수급은 살아 있고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멀티값이 빠진 거지 EPS가 죽은 시장이 아니니까 요 분위기가 해소되는 시점, 그 시점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열심히 시장 분석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또 이 방송에 차질을 주면서 이렇게 시한물을 근데 끼얹는 지금 거예요. 이 2천억 달러가 제가 빠르다라고 네. 봤던 이유가 전 160억 달러 부과를 하고 네. 시차가 존재한 이후에 협상의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2천억 카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160억 카드는 건너뛰고 지금 2천억 달러 관세 품목들 얘기가 나왔으면 160억 달러는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앞으로 발표될 거라는 거고 기정사실로 간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2천억 그렇죠. 달러가 예. 더 빠르게 우리한테 올 수 네,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의 부담감이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사실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2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 목록을 만들어서 네. 발표를 한 거고 앞으로 2개월 정도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그때 가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청문회도 있고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관세 목록을 발표했다. 일단 340억 달러 때렸는데 중국이 이제 소위 같이 맞짱 뜨고 나오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2배가 아니라 보통 사람 같은 경우 그래? 2배로 갚아줄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이제 4배로 갚아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사실 시장을 뒤흔들 만한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네. 심리적으로는 부담은 좀 갈 수 있겠는데 그 좀 정확한 팩트 자체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노이즈가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또 일정 부분 살려가야 되고 조금 혼돈스럽긴 합니다만 전략 정리할게요. 일단 빠지는 속도는 좀 줄었던 몇 거래일이니까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수급이 시원치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목마름은 여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뉴스 나오고 나면 수급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나오기 좀 더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조금 더 수급 개선에 대한 목마름, 절실함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겠다. 오늘 탄성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한적 움직임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오전장 상황들을 미증시 본장은 올랐는데 선물이 좀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가 초반에 얼마나 반영하고 갈지가 반등의 양상을 조금 좀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 관련된 이야기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혁 팀장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